네, 안녕하세요. 네, 아까 전에는 제가 전체적인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다면은 이번에는 조금 더 실질적인 수업 시간을 문제를 풀 때 도움이 되는 요소들, 문제를 풀이하는 과정, 그리고 만능 틀, 판서, 평가, 주요 조건들, 이 5가지 요소들에 대해서 이번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 문제 풀이 과정을 보시면요, 이 문제를 받았을 때 어떤 순서로 풀 것인가라는 게 중요하거든요. 우리가 이미지 트레이닝이라고 합니다. 이미지 트레이닝. 순서를 가지고 끊임없이 연습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 실제 수업에서 당황하지 않고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제가 만든 이 순서는 몇 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가장 중요한 조건들을 형광펜으로 색칠하고 표시하는 겁니다. 번호를 매기는 거죠. 그리고 반영했을 때마다 하나씩 지우면서 반영했다는 거를 체크하는 거죠. 두 번째로 자료는요, 키워드를 표시하고요, 그 자료를 간단히 요약합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건데요, 이 자료가 의견 대립형 자료인지 아니면 단순한 사건에 대한 나열형 자료인지 학생 활동에 대한 안내 자료인지를 파악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형에 따라서 어떻게 활용할지를 제가 이전에 했던 그 자료 활용법 있죠, 그 5가지 자료 활용법을 토대로 자료를 활용하는 거에 대해서 표시해 두는 겁니다. 그런요, 앞에서 했던 이 2가지를 각 전개에다가 정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개에서는 이런 조건이 있었고 이런 자료가 있었다는 걸 정리한 다음에, 그리고 키워드를 통해서 판서를 대략적으로 구상하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 중요한데, 이 네 번째는요, 바로 확산적 발문입니다. 저는 계속 확산적 발문을 중요시하고 있는데, 왜? 이 확산적 발문이 사실상 그 수업의 모든 걸 꿰뚫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좀 극단적으로 말씀드리자면요, 하나의 발문에 대한 학생들의 답으로 구성되는 게 수업입니다. 이거를 이제 어려운 말로 교사님들이나 그런 전문가분들은 빅 퀘스천, 핵심 질문 이렇게 표현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이 확산적 발문을 토대로 자료 활용과 학생 활동까지 연계한다면요, 그 수업의 기승전결을 구성할 수가 있어요. 실제 기출문제들은요, 이런 식으로 매우 잘 구성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기까지 했으면요, 어느 정도 이제 수업의 기승전결이 잡혔으니까 그 기승전결에 그런 세부적인 조건들을 추가해서 전체적인 수업을 구성하는 겁니다. 그렇게 한다면요, 조건도 충족시키면서 수업의 기승전결도 있으면서 자료까지 활용할 수 있는 그러한 수업을, 그렇게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요, 만능 틀인데요, 최근에는 맞지 않습니다. 최근에는요, 왜냐면 너무나 조건들이 많기 때문에 그 세부적으로 만능 틀을 만들면 오히려 조건을 충족할 시간이 부족해져요. 그래서 너무 세부적으로 만능 틀을 만들게 되면은 오히려 조건 충족에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만능 틀은 좀 크게 잡아야 되는데요, 제가 만든 만능 틀은 6가지 단계입니다. 이게 바로 수업의 기승전결인데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발문이 제일 중요합니다. 이 발문으로 학생들의 다양한 답변과 유도한 다음에 이 배움에서 학생들이 다양하게 답변하겠죠. 이 다양한 답변이라는 게 학생들 간의 수준 차이가 드러나는 겁니다. 마다 배움의 정도가 다릅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나눠야겠죠. 그래서 학생들끼리 배움이 다르기 때문에 짝활동이나 모둠 활동을 통해서 본인들의 배움을 나누면서 역할 분담은 해주고요, 그 교사는 순회지도하면서 학생들 간의 협력을 유도하는 거죠. 이 나눔의 과정에서 성장이 일어납니다. 하지만 이 성장이라는 게 항상 올바른 개념만 가지는 거 아니죠. 오개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장에서 부족한 부분이나 학생 간의 피드백이나 그런 걸 통해서 알려주고, 그리고 교정 기회를 제공해서요, 그 5개념을 수정할 수 있도록 하는 거를 여기다가 두는 겁니다. 학생들에게 올바른 방향으로의 성장을 유도하는 것이죠. 이렇게까지 했으면은 이제 뭘 해야 될까요? 당연히 평가가 들어가는 겁니다. 요즘 기출에서 가장 중요시하고 있는 게 바로 이 평가인데, 발표나 공유를 했으면요, 거기에 대해서 평가 기준을 하잖아요. 평가 기준에 따라서 점검을 하고 자기평가나 동료평가, 교사평가로 이렇게 하는 것이죠. 여기까지 했으면 마지막으로 성찰입니다. 성찰은 정리하는 단계인데요, 여기서 판서를 하거나 학생들이 활동 결과물을 전시하는 식으로 정리를 하고요, 전체가 모두가 발문에 대한 배움을 실현했는지를 이해도를 점검하는 것이죠. 이런 단계로 기승전결로 수업을 구상한다면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수업을 구상하실 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로 이제 판서학인데요, 판서는 효율적으로 시간을 최소한 들여서 주는 게 중요한데, 그 판서에 수업의 디자인이니까 학습 목표가 있어야 됩니다. 판서에는요, 학습 목표랑 수업 디자인 이 2가지만 있으면 돼요. 나머지는 없어도 괜찮습니다. 판서에 너무 많은 시간을 투자하지 않아야 되는데, 자, 그러기 위해서 대제목은 간략하게 적어주는 거죠. 대제목을 중간에 적고, 뭐 거기에 대해서 본인만의 수업 테마나 비유적인 표현들 있잖아요. 뭐 그런 것들을 뭐 이렇게 질문형으로 적어주시면 좋겠죠. 그 소제목은 뭐 각 전개에 해당하는 소주제나 학생활동의 경우에는 학생활동의 주제를 적어주는 겁니다. 그 내용 영역에는요, 그 내용 부분이니까 그 자료에서 핵심 키워드를 뽑아내고, 그리고 이 학습 목표가 중요하니까요, 학습 목표에 해당하는 개념들을 간략하게 적어주는 것으로 빠르게 넘어갑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활동 영역인데, 활동 영역을 판서할 때는요, 이제 학생 활동의 절차, 그리고 평가 기준, 그리고 활동 결과, 이렇게 4가지 요소로 위계를 해가지고 적어주면은 학생 활동에 대한 판서를
완벽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유의점의 경우에는요, 이 중복 서술을 하면 안 되는데 이 내용 영역에서 적었던 내용을 활동 영역의 활동 결과에다 또 주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그런 것들 조심하셔야. 그리고 위계가 있는 판서는 대갈로, 소갈로 그런 것들, 그리고 시간 소요는 최소한으로 한다. 판서가 생각보다 오래 걸립니다. 근데 우리가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판서에 너무 많은 시간을 투자하면 안 되겠죠. 판서는 여기 있는 것처럼 매우 간략하게 정리해주면서 효율적으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평가하는 요소인데요. 이 평가하기가 요즘에 많이 어렵습니다. 다양한 평가들이 지금 제시가 되고 있어요. 뭐 채점 기준, 유의사항, 뭐 체크리스트, 자기평가 등등 평가하는 게 매우 많죠. 그 요소들을 우리가 한번 정리해 보면은, 네, 이제 고득점을 위한 필수 요소가 바로 이 평가 틀인데요. 유의사항은 바로 사전 안내입니다. 사전 안내를요, 절차와 요소 중심으로 구성하는 게 바로. 그러면 평가 기준은 유의사항과 다른 겁니다. 어떻게 다르죠? 평가 기준은 사후 점검에 해당하는 거죠. 그래서 유의사항과 평가 기준은 이렇게 구분할 되고요. 이걸 조금 더 뭐 이렇게 거칠게 구분하자면은, 유의사항은 절차와 요소죠. 왜? 안내하는 거니까. 반면에 평가 기준은 사후 점검이니까 뭘까요? 내용과 형식 중심으로 구성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채점 기준의 경우에는 뭔지 아시죠? 이렇게 상중하해가 채우는 거, 뭐 이렇게 점수 있잖아요. 그래서 점수화를 위한 거고요. 특히나 요즘에 중요하게 나오는 거는 바로 역사과 교과 역량으로 구성되어 있는 부분들. 그리고 제가 이제 제작협동과 토의 토론이 있는데요. 그 역사라는 과목, 뭐 다른 과목도 그렇겠지만 학생 활동은요, 크게 나누면요, 제작협동 활동과 토의 토론입니다. 활동의 성격에 따라서 평가 기준이 달라집니다. 그 제작협동의 경우에는 창의성, 완성도, 표현력, 역할 분담, 역사사실, 발표 태도, 이런 것들이 중요한 평가 기준의 요소가 되고요. 토의 토론의 경우에는요, 창의성이 있기 힘들겠죠. 토의 토론은 오히려 논리성, 발표 태도, 정확성, 그리고 중요한 게 바로 자신의 견해, 매우 중요합니다. 자신의 견해가 있어야 됩니다. 이런 것들 이렇게 나누게 됩니다. 학생 활동을 보시고 이 학생 활동이 제작 협동 활동인지 아니면은 토의 토론 활동인지를 구분하신 다음에 평가 기준을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 주요 조건들인데요. 제가 그 기출 나왔던 조건들이랑, 그리고 기출이 예상되는 조건들, 그리고 다른 교과에서 많이 사용되는 조건들을 보고 한 10가지 정도 제가 뽑아봤습니다. 좀 많죠.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피드백 제공이랑 학생 간 차이, 5개년 교정, 예상 지문 쭉 있어요. 기출 나왔던 것도 있고 안 나온 것도 있는데요. 한번 보시면요, 피드백은 단순 제공하는 것뿐만 아니라 학생들끼리 하고 이 피드백이 반영되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이 포인트죠. 그리고 학생 간의 차이가 드러난다, 뭐 그런 경우에는 학생 간 협력으로 이를 공유해가지고 학생 간의 차이가 이렇게고요. 5개년 교정은요, 보통 영어를 모르거나 시대가 오류가 있거나 일상적 감정이입이거나 이런 오류가 많이 생겨요. 5개념에 대해서 학생 간 협력으로 교정하는 부분들. 그리고 예상 지문의 경우에는요, 구체적이고 학생 활동과 관련된 질문인데, 이거는 사실 유의사항을 조금 활용하시면 만들기 쉬워요. 그래서 유의사항을 조금 말 바꾸면은 학생의 예상 질문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료 활용은요, 앞에서 말했던 것들을 사용하시고 절대로 자료의 세부 내용에 너무 시간을 소비하시면 안 됩니다. 자료는 큰 틀에서만 보시고 세부적인 내용들에 집중하시다 보면 시간이 부족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활동을 정리하실 때는요, 뭐 가장 저는 많이 쓰는 게 가치수익성 활동이에요. 이 가치수익성 활동이 학생들 활동을 정리할 때 매우 좋고요. 아니면은 뭐 칠판에 전시한다든가, 아니면은 학생들의 자기 활동 소감문 발표한다든가, 뭐 동료 평가를 포스트잇으로 해준다든가, 이런 식으로 활동을 정리하고 공유할 수가 있고, 자, 뭐뭐와 관련된 발문의 경우에는 성취 기준, 학습 목표, 자료를 분석하는 발문인데, 이때 포인트는 뭐냐면은 너무 세부적으로 하면요, 재미가 없을 뿐만 아니라 거기에 대한 답변이 길어집니다. 그래서 세부적인 발문보다는 포괄적인 앞에서 말했던 확산적 발문으로 가시면 더 좋을 것 같고, 학생의 경험과 연결하는 요소에서는 이게 만능 툴도 있는데요, 그 우리 주변에도 오늘 배울 뭐뭐와 관련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라는 발문을 하면요, 훨씬 더 이걸 찾기가 쉬워요. 주변에 역사와 관련된 것들이 많이 숨어 있거든요. 평가 요소는 앞에 했던 대로 작성하시는데, 목표나 학생활동 관련 자료에 그 답이 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평가 요소를 하실 때요, 학습 목표와 학생활동 관련 자료를 좀 꼼꼼히 보시면요, 거기에서 이 평가 기준으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키워드를 뽑아낼 수가 있어요. 자, 마지막으로 학생활동의 목적과 절차는요, 목적은 학습 목표를 달성하는 게 목적이겠죠. 그리고 절차는 큰 틀어 보자면 개인, 모든 학급 순으로 절차를 가져가되, 여기서 역할 분담이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포인트겠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기출 예상되는 조건들 한 10가지 뽑아봤는데요, 여기 있는 조건들을 한번 쭉 보시고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스터디를 하실 때 이러한 조건들을 많이 연습을 하신다면요, 실제 기출에서 조건이 엄청나게 많이 나오고 조건이 매우 까다롭더라도 어느 정도 조건을 충족하는데 수월하게 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여기까지 저희가 한번 정리해 봤는데요, 그래서 제가 너무 좀 늦게 하게 돼서 일찍 했으면 좋았을 텐데 너무 늦게 하게 돼서 좀 죄송하고, 그 앞에 말씀드렸던 내용이랑 지금 말씀드린 내용을 좀 더 중요시 여기셔가지고 정리하신다면은 수업 실현 때 고득점 받는데 큰 도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요소들을 잘 정리하셔가지고 남은 기간 동안 잘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